자, 반갑습니다. 2021학년도 7월 전국합평 물리학도 해설 맡은 장희수입니다. 자, 이번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전국 모의고사니까 여러분의 어떤 전국적인 등수가 나올 것이고, 나 이 정도의 어떤 위치에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거 하나랑, 또 각각의 문제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개념들, 공식들, 또 풀어가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좀 봐뒀으면 좋겠고요. 이번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시간을 오래 걸리게 한다거나 또 계산 과정이 많이 복잡한 그런 문제들은 많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문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우리가 놓쳤던 개념들 다시 한번 잡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전기력선을 주고 A랑 B를 줬어요. 그죠? 지금 보면 A 쪽에서 화살표가 나갑니다. 전기력선 화살표가. 그리고 B 쪽으로 들어가죠? 그럼 A는 뭐예요? 플러스란 얘기고 B는 마이너스란 얘기죠. 그런 식으로 전기력선의 방향 생각할 수 있냐라는 거고. 자, 이해는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전하량의 크기 누가 더 크냐? 당연히 전하량의 크기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전기력선의 가닥수가 관계한다. 왼쪽에 있는 A보다 오른쪽에 있는 B가 훨씬 더 많은 전기력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B가 더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A가 B보다 작다? 맞는 말이고요. 니은 전하의 종류는 A, B가 서로 같냐? 그렇지 않죠. 지금 화살표가 이어져 있으니까 풀마 이렇게 서로 다른 부호인 거 알 수 있고, 디귿 A, B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서로 당기는 인력이니까 밀어낸다? 안 됩니다. 따라서 기억이 정답이 되고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해설해 주느라고 이렇게 기억도 쓰고 이렇게 썼지만, 여러분은 아마 이 문제를 풀 때 10초 정도 걸렸을 거예요. 그 이하로 10초 미만으로 이런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서 좀 어려운 문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 그런 쪽에 시간을 좀 세이브 해둬야 합니다. 쉬운 문제는 빨리빨리 정확하게 풀자. 그리고 그렇게 연습을 또 해야 되고요. 자, 이제 다음 또 2번 가겠습니다. 자, 2번 아인슈타인의 고리에 대해서 학생 3명이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옳게 설명한 친구 찾아보자. 지구에서 관찰할 때 가운데의 은하단이 중력 렌즈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은하단 뒤쪽에 있는 천체상이 고리 형태로 보인다.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요. 자, A입니다. 은하단의 질량이 주변의 시공간을 휘어지게 해. 그죠? 질량이 시공간을 휘게 한다라는 거. A는 옳은 진술하고 있고. B. 은하단의 질량이 더 커지면 천체의 상이 더 작은 고리가 생길 거야 라고 하는데, 자, 요 부분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지구. 여기에 지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가운데 있는 은하단이 있는 거죠. 그 뒤쪽에 어떤 별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은하단에 가려져서 별빛이 보이면 안 되는데, 별빛이 가다가 은하단의 질량에 의해서 시공간을 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구로 빛이 온다. 그러면 지구에서는 이 별이 여기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그죠? 별들이 빛이 가가지고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보이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은하단이 질량이 더 커. 질량이 엄청 크면 원래는 이 별에서 나오는 빛이 저쪽으로 이렇게 가서 지구로 도달하지 않는 빛조차도 이렇게 강하게 휘게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질량이 크니까 시공간을 더 극단적으로 휘게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러면 휘어진 정도가 더 크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연장선을 그렸을 때 별이 여기에 있을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더 여기 있어서 더 큰 고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작은 고리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이 잘못된 진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 한번 그려가면서 질량에 따른 시공간의 휘어짐으로 우리가 어떤 모양의 고리를 만들 수 있는지 이것도 한 번만 꼭 한번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고, B는 대신 틀린 진술. 자, C. 뉴턴의 중력 법칙을 설명할 수 있어? 아니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맞는 친구 A밖에 없습니다. 정답 1번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가운데 있는 B 친구의 요 작도만 한번 연습을 하고 가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자, 3번. 가는 수평에서 직선운동하는 드론이 질량 M인 물체 A가 길이 L로 연결된 모습이고, 그 다음 운동 방향 이 방향이고, 그 다음 나는 천장에 있는 길이 2L인 실로 연결된 질량 M인 물체 B가 수평면에서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가나에서 실이 연직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는 세타로 일정하다라고 했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요. 원운동을 해요. 그죠? 여러분 원운동을 하니까 당연히 이 물체에는 구심력이 작용하겠죠? 이 구심력을 만드는 힘은 누구? 바로 실에 걸리는 힘, 장력과 여기에 있는 물체의 중력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자, 중력 크기 mg예요. 그다음 요거 구심력이니까 F9라고 쓸게요. 이건 장력이니까 T라고 써볼까? 이렇게.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가 세타. 쓸 수 있죠. 근데 지금 보면 여기 있는 T는 몰라. 근데 M을 줬기 때문에 요 mg를 안단 말이지. 요 mg를 안다는 얘기는 얘를 안다는 얘기지. 그죠? 따라서 요렇게 직각 삼각형이 나오고 여기가 직각인데 요 길이를 아니까 mg를 알죠. 요게 mg예요. 그죠? mg를 알고 거기에 세타역 있지 수직하지. 그럼 요 구심력의 크기를 구할 수 있죠. 얼마입니까? mg의 탄젠트 세타가 나옵니다. 맞죠? 자, 왼쪽 그림. 드론이 운동 방향 이렇게 가면서 세타로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력 mg와 실에 걸리는 힘 장력 t라 쓸게요. t가 두 개가 합성된 그 힘으로 R자 힘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에 여기 있는 요 F라고 쓸게요. 여기 있는 요 mgrg, 요게 mgg, 그러면 요게 세타니까 여기도 세타지. 그럼 이때 F는 뭘까? mg 탄젠트 세타로 왼쪽에 있는 힘 요거와 여기 있는 힘 이거와 같죠. 그죠? 그래서 R자 힘 F와 여기 있는 R자 힘 구심력 같은 크기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밑에 있는 보기를 푸는 건데, 기억. 물체의 가속도 크기 얼마냐? 여러분, 가속도는요, 힘에다가 질량을 제외한 나머지 G 탄젠트 세타. 여기도 M 제외하면 G 탄젠트 세타. G 같지? 세타도 같지? 결국에는 가속도도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죠? 다음 니은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예요.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왼쪽에서 요 T 대각선 크기네. 여기도 T 요 대각선 크기네. 그런데 여러분 봐요. 요거 mg죠. 요것도 mg야. 같아요. mg로 같았네. 요거 mg 탄젠트 세타, mg 탄젠트 세타. 이것도 같지, 이것도 같지. 그러면 대각선 길이도 어때요? 같아야지. 당연히 그렇게 풀어낼 수 있고. 디귿 물체가 받는 R자 힘의 방향과 연직 방향이 이루는 각 당연히 여기 R자 힘과 이루는 각 수직. 여기도 연직 방향과 R자 힘이 이루는 각 수직. 그죠? 둘 다 수직한 방향이니까 맞는 방향. 같다라고 해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같은 것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배점도 2점짜리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물리학2에서 배우는 R자 힘과 관련된 내용만 한번 정리를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직 안 나왔고요. 다음 4번 계속하겠습니다. 자, 4번 단진자예요. 이번에 새로 바뀐 교육과정에서는 단진자와 역학적 에너지가 함께 포함된 문제. 그 문제를 수능에서 매번 묻고 있고 모의평가에서 매번 묻고 있어요. 올해 수능에서도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안에 담겨있는 개념들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 좀 정리를 해두시고 선생님은 특별히 어렵진 않아서 별 달아드리진 않을게요. 여러분 필요한 학생들은 나중에 꼭 한 번만 복습을 하기 위해서 별 표시도 좀 하고 나중에 따로 볼 수 있게끔 어떤 오답 노트나 이런 노트 속에 좀 서머리 정리도 좀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단진자 A, B가 있어요. 단진동합니다. 각이 세타야. 요 세타도 중요하네. 세타고 그 다음에 A, 요 세타는 최고점, 최하점을 이루는 그 사이에 각이라는 거 했고요. 실의 길이는 L, 2L. 요게 제일 중요해요. 단진자는 실의 길이에 따라서 주기가 결정되죠. 주기 T는 2파이 루트 G분의 L이야. 그죠? 여기 있는 요 L에 따라서 T가 결정되는데 L이 몇 배? 2배. L이 2배인데 루트가 있으니까 T는 루트 2배.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 그죠? 누가? 얘가. 주기가. 한번 왔다 가는 시간이 왼쪽에는 A보다 루트 2배 더 길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구나. 자, 질량이 있는데 EM과 M이에요. 여러분, 주기식에는 질량이 들어있다 없다?
주기식에는 질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EM이나 여기 있는 M은 주기와는 상관이 없다.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죠? 약간 혼동하면 질량이 무거우면 힘이 크니까, 중력이 크니까 뭐 좀 더 뭐 빨리 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주기가 좀 짧아지거나 이렇게 느낄 텐데 여기를 어딜 봐도 질량 M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혼동하지 말고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밑에 있는 보기 보면서 옳은 거 찾아갑시다. 기억. 주기는 서로 같냐? 아니죠. 좀 전에 설명드렸고. 니은 추가 최하점을 지나갈 때 속력이 B가 A의 몇 배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추가 최하점을 지나간다는 얘기는 지금 이 그림이 살짝은 이렇게 좀 좁아서 선생님이 오른쪽에 좀 뭐랄까 좀 오버해서 좀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있어. 최고점이야. 여긴 최하점이야. 그럼 최고점과 최하점 사이에 높이 차가 있겠지. 그죠? 요걸 세타합시다. 요게 L이야. 이렇게. 그럼 얘가 뭐야? 얘는 L 코사인 세타죠. 따라서 우리가 진짜 구하려고 하는 높이 H는 요거는 L 1- 코사인 세타인데 외우자. 쉬워요. L 빼기 L 코사인 세타. 근데 단진자 나오면 최고점과 최하점의 연직, 수직거리 L 괄호 1- 코사인 세타. 요거다. 그리고 이것이 뭐다? 바로 여기 있는 높이 차다라고 해서 H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H라고. 저걸 H라고 기억하면 좋은 이유는 여기는 꼭대기에서는 멈춘단 말이야. 바이킹의 양 끝에선 정지, 그죠? 근데 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가장 빠른 속력을 얻어낼 수 있고 그 속력이 루트 EGH다 라는 거. 그때 그 H 자리에 다음과 같이 EGL 1- 코사인 세타를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 개념은 수능에서도 다루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식 바로 외워서 적용하고 문제 풀 때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니은 추의 속력이야. 최하점에서 추의 속력은 여기 있는 2는 숫자, G도 같은 값, 1도 같은 값, 세타도 지금 왼쪽에 있는 A나 B가 똑같은 세타. 따라서 누가 결정한다? 여기 있는 요 L이 결정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L에 또 뭐가 써있지? 루트가 씌워져 있죠. 결국에는 길이가 2배인 B가 속력은 몇 배? 여기도 루트 2배의 크기를 갖는다라는 거 여러분 찾아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물리학적으로 어떤 물리량들의 관계를 찾을 때는 저렇게 공식을 이용한다라는 거 항상 머릿속에 두면서 어떻게 공식을 유도하지? 좀 더 우리가 빠르게 외울 수 있는 건 어떤 것이 있지? 라면서 외울 건 좀 외워주고 적용할 건 적용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 B가 A의 루트 2배다. 니은 맞았고요. 디귿 추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는 B가 A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자, 포텐셜 에너지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는 당연히 MGH예요. 그죠? MGH. MGH인데 M에다가 G에다가 H가 최고점과 최하점의 그 높이 차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L에다가 1- 코사인 세타. 요게 바로 이제 H에 해당한 내용이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디귿에서 풀려고 하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는 바로 이거에 관계하는데 지금 보면 A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질량이 EM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L이 여기는 L이고 이게 이제 A일 거야. 이건 어차피 똑같으니까 1- 코사인 세타는 얘나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쓰지 말고 몇 배, 누가 크냐 작으냐 이런 것만 보는 거니까. 여기는 질량이 얼마예요? M이죠. 그 다음에 G 뭐 어차피 똑같은 거 여기도 안 썼으니까 안 쓸 것이고 EL이니까 이렇게 쓰면 여기도 EML, 여기도 EML. 그죠? 그래서 같은 값을 갖는다. 그럼 거기는 B가 A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같다라고 얘기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항상 모의고사를 풀고 나면 여러분께 이제 해설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쓸데없이 많이 적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시험지에서 문제를 풀 때 생략할 수 있는 건 머릿속으로 좀 생략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좀 더 빠르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이 니은만 맞는 2번이 정답이고요. 여기 안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그런 개념들을 좀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이 정도 하고요. 다음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요거 문제를 우리 여러분 답지를 다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답지를 받았을 텐데 선생님은 그 답지와 다른 풀이를 한번 해보고 싶고, 특히 저기다 별을 달아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같은 가속도를 가지고 운동하는 두 물체의 경우에 문제풀이를 할 때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6월 모평 19번 문제, 그것과 유사한 방법을 가지고 한번 풀겠습니다. 왜? 6월 모평에서 냈다는 얘기는 평가원 기출인 것이고, 평가원 기출에 있는 그 팀들이 9월 모평 수능까지 쭉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예요. 그죠? 따라서 6월 모평에 이러한 개념이 나왔었다라는 것은 앞으로 수능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개념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 답지에서 받은 그런 풀이와는 다른 그런 방법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테니까 선생님 풀이도 참고하시면서 좀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60m 높이에 있는 A를 수평으로 던졌어. 던지고 나면 A가 받는 가속도는 뭐밖에 없어요? G밖에 없죠. 밑에 있는 바닥에서 45도 각도로 V로 B를 던졌어. 던지고 나면 포물선 운동할 텐데 B가 받는 가속도도 중력 가속도밖에 없지. A와 B가 같은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네. 그런데 네 번째 줄, A, B가 Q에서 충돌했네. A를 던지는 순간에 B를 던졌기 때문에 A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날아가는 시간과 B가 여기서 여기까지 운동하는 시간이 같아요. 그죠? 그리고 시간이 같고 가속도도 같고, 그러면 이렇게 같은 가속도를 가지고 운동하는 두 물체의 경우에는 상대 속도가 일정하구나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중에 6월 모평 19번 문제 해설을 선생님 거를 이제 듣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이 부분도 이렇게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드렸거든요. 그 문제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 앞으로 수능이나 아니면 9월 모의평가에 저런 내용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 그런 방법들을 한번 동원해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자, 같은 가속도로 움직이는 두 물체는 상대 속도가 일정하다? 상대 속도 일정하다? 여러분 상대 속도는 주인공, 나인 관찰자와 상대방인 너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A, B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나로, 관찰자로, 하나는 너를 줘야 돼. A를 나로 하지 뭐. 내가 관찰자야. 내가 관찰자가 되는 순간 나는 정지해 있어야 돼요. 그게 상대 속도의 개념이야. 정지하려면 이 속도를 떼어야지, 떼버려야지. 떼버릴 때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속도를 방향을 바꿔서 상대방한테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나는 멈출 수 있어요. 그죠? 난 멈췄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B는 이렇게 V와 이렇게 20m/s를 가지고 나한테 와서 부딪힐 거야. 이렇게 와서 부딪힐 거야. 나는 정지해 있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고 B는 이렇게 와서 부딪힌단 말이죠. 여러분, 이쪽 방향에 속도도 있고 이쪽 방향에 속도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지? 그것은 얘를 이렇게 벡터분해 또 이렇게 벡터분해를 해서 요거하고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되게 만들면 없어져요. 남는 건 요것만 남고 이속력으로 나한테 오는 거지. 그렇게 문제를 찾아 나가는 겁니다. 자, 요게 V예요. 45도예요. 얘는 루트 2분의 V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 루트 2분의 V가 누구? 20이니까 V가 얼마? V는 20 루트 2 m/s야. V는 뭐냐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던진 속력이야. 그죠? 그런데 정작 B가 A한테 다가오는 속력은 바로 이거야, 이거. 이게 얼마? 루트 2분의 V. 왜냐하면 45도니까 1대 1대 루트 2잖아요. 요게 지금 루트 2분의 V면 얘도 루트 2분의 V인데 V가 바로 20 루트 2네. 그럼 얘가 얼마입니까? 20 m/s예요. 그죠? 60m를 20 m/s로 오고 있어. 몇 초 걸릴까? 그지? 3초 걸리지, 3초. 3초 뒤에 충돌할 것이고 V는 20 루트 2 m/s인 거 찾았고, 그러면 기억됐고요. 니은도 됐고요.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고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받은 답지에 있는 풀이 과정처럼 문제를 풀어도 괜찮아요. 포물선과 포물선으로 문제를 풀어도 괜찮지만 이렇게 같은 가속도로 움직일 때 상대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이용하면 훨씬 더 어찌 보면 더 편리하게 문제를 접근해 나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연습을 해 두시고요. 자, 디귿. 수평면에서 Q까지 요 높이, 요거 얼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수평면에서의 높이는 당연히 AB가 충돌한 그 위치잖아요. 그죠? 근데 A는 수평으로 던졌기 때문에 A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자유낙하합니다. 몇 초 동안? 3초 동안. 3초 동안 자유낙하했으니까 H라고 할까요? 2분의 1 G T 제곱이에요. 그죠? 그럼 5, 9, 45. 요게 45m야. 이게 45m라고. 전체가 얼마? 60 아니야. 그럼 얘는 얼마? 얘는 15m죠. 이렇게 높이를 구해낼 수 있다. 거기도 15m 돼 있습니다. 디귿까지 모두 맞는 5번이 정답이죠. 선생님이 별 달아낸 이유는 이 문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한번 접근해 보자라는 거. 그리고 꼭 한 번만 연습을 해보세요. 상대속도라는 개념은 물리학도에서는 배우진 않아요. 그죠? 물리학 원에서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할 때 조금 살짝 이제 맛을 보는데 그 상대속도의 개념이 무엇인지 잘 알아둔 채 여기 있는 문제 속에 적용해서 답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 번만 고민해 보자. 왜? 6월 모평에 나왔고 여러분 알다시피 6월 모평 19번 그 문제는 역대급으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그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확인을 해두면 좋겠다라는 거. 자, 5번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6번 가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반지름이 1인 반원이 있는데 X축과 30도 이루는 각의 위치에 P점에서 4m/s, 그 다음에 X축과 60도의 각을 이루는 곳에 Q점에 3m/s로 이렇게 진행하는 물체가 있다. 그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P 위치, Q 위치군요. 그렇죠? P에서 Q까지 이렇게 가는데 몇 초 걸렸다? 5초 걸렸다. 5초 걸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물체 운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변이 크기 얼마냐? 여러분, 변이 크기 구할 때 얘가 30이야. 그럼 얘가 얼마야? 60이죠. 얘가 60이야. 그럼 요거 얼마야? 30이지. 따라서 여기는 직각이에요, 직각. 근데 이게 지금 반원이니까 요게 얼마? 1. 요게 얼마? 1. 그럼 이거 얼마? 루트 2. 이런 식으로 변이 크기 루트 2m 기억 바로 구해낼 수 있고요. 니은 P에서 속도의 X방향 성분 얼마냐? P에서 속도의 X방향 성분이라 했으니까 여기서의 X방향 성분 요거지? 바로 요 길이를 구하는 거죠. 요게 지금 30이니까 요게 30이야. 그죠? 그러면 그 위에 요게 얼마입니까? 요게 60도죠? 이렇게 그러면 4의 코사인 60이니까 2m/s. 이렇게 간단하게 니은도 그렇게 구해낼 수 있고요. 다음 디귿. 평균 가속도 크기 얼마냐? 자, 평균 가속도 크기. 평균 가속도 A는 걸린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요게 바로 이제 벡터의 어떤 변화, 차를 구하는 건데 처음 벡터가 이거지? 4m/s. 나중 벡터가 이거지? 벡터의 꼬리를 붙여야죠. 3m/s.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델타 V니까 V2 마이너스 V1 아니면 나중 거 빼기 처음 거. 그러면 여기 요렇게 요 길이가 바로 이 델타 V의 크기가 나온다. 평균 가속도의 크기니까 여기가 직각이죠. 그죠? 3, 4 여기는 5예요. 따라서 시간 몇 초? 5초분의 여기 5니까 1m/s 제곱이라고 간단하게 구해낼 수 있다. 어렵지 않은 거니까 거기 지금 5라고 돼 있으니까 디귿 틀렸고 기억과 니은 맞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뭐 하나씩 다 단계별로 잘 정리해 두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서 이 정도 하고요. 다음 7번 가겠습니다. 자, 7번 관성력 관련된 문제가 나왔군요. 정지해 있는 관찰자 B가 있고 지면에 대해서 여기는 A는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어요. 물체와 함께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물체는 저울을 F의 힘으로 누르고 있다. 자, 승강기가 정지하고 있을 때 이 F의 크기는 W였다라는 겁니다. W였다. 그런데 구간 1번에서는
1.2W. 여러분 1.2W라는 얘기는 W에다가 이쪽으로 0.2W가 더해진 거죠. 이 0.2W가 뭡니까? 바로 관성력입니다. 이 관성력이 더해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는 0.8W는 원래 중력 W가 있고 이쪽으로 0.2W 하면 아래쪽으로 0.8 나올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구해낼 수 있다. 자, 기억 A의 좌표계에서 관찰할 때 1번 구간에서 작용하는 관성력 크기는 0.2W다. 맞았고, 니은 B의 좌표계에서 관측할 때 승강기의 가속도의 크기는 1과 2에서 같냐? 크기는 같죠. 왜? 관성력 0.2W 아래쪽으로, 관성력 위쪽으로 0.2W. 그죠? 힘이 같으면 가속도도 같지. 그런데 방향은 반대야. 그렇지만 니은에서는 가속도의 크기는 같냐고 했으니까 당연히 크기는 같다. 다만 방향은 반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죠. 니은도 맞았습니다. 디귿 A의 좌표계에서 관찰할 때 2번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관성력 방향은 연직 아랫방향이 아니죠. 관성력 방향은 연직 위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디귿 틀렸고 기억 니은 정답은 3번입니다. 뭐 너무나도 쉽게 쉬운 것보다도 너무나도 그냥 뭘 물어보고 싶은 건지 사실은 잘 모를 정도로 그냥 평이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7번도 뭐 이 정도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8번 가겠습니다. 자, 8번. 전하량이 A는요 마이너스 QA이고 B는요 플러스 QB인 두 전하 A, B가 마이너스 D 위치에 있더라. 둘이 떨어진 거리는 2D만큼이에요. 자, 이때 점 P에서 A와 B에 의해서 마이너스 X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 A에 의한 것과 B에 의한 합성 전기장의 방향이 바로 마이너스 X방향이다 라는 거죠. 그때 QA 나누기 QB의 그런 관계를 한번 찾아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잖아, 그죠? 마이너스인데 얘는 지금 플러스, 여기다 플러스 1쿨럼을 둘 거 아닙니까?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당기니까 이렇게 당겨줘야죠. 이런 방향으로. 여기는 플러스 플러스야. 플러스 플러스니까 얘는 이렇게 밀어낼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둘을 합성한 게 바로 얘랑 같으려면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 한다. 뭐 예를 들면 아니면 여기에 있는 이 벡터를, 그죠? 이 벡터와 또 이 벡터로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고 여기서의 요거하고는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더라라는 것까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먼저 여기는 요 B가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를 구할 수 있겠네. K에 떨어진 거리는 D니까 D제곱분의 QB, 이게 바로 얘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있는 요거는 K에 여기가 ED, 여기는 D, 그럼 여기는 루트 5D. 루트 5D 제곱하면 5D 제곱이고 전하량 QA가 바로 요 크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구하고 싶은 건 바로 요거거든, 요거. 왜? 얘를 구해가지고 이거랑 연결하면 QA와 QB의 관계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요걸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여기를. 자, 요거를 세타라고 하죠. 요거 세타. 요게 세타. 그러면 이거는 이거의 코사인 세타잖아. 코사인 세타인데 코사인은 여기서 지금 보면 이거 분의 이거니까 루트 5분의 1이에요. 그죠? 따라서 루트 5분의 1을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된다. 자, 따라서 요거 두 개는 이거하고는 서로 크기가 같으므로 지워지는 건 지울까요? K D제곱 지우고 나면 남는 거 QA 또 QB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써주면 얘는 5 루트 5 이런 식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정답을 5번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충분히 뭐 이 방향 가지고 벡터에 대한 내용들을 합성하거나 분해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얻어나가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확실히 물리학2는 벡터 덩어리이기 때문에 저런 벡터들의 합성, 벡터들의 분해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좀 좋은 문제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장 문제도 이거 말고도 좀 더 심화된 어려운 문제로 수능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난 수능처럼, 지난 6월 모평처럼 그렇게 대비를 철저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또 9번 가겠습니다. 트랜지스터가 나왔죠? 자, 트랜지스터와 저항을 전압이 일정한 전원에 연결했다. 회로에는 증폭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전류가 다 흐르고 있다라는 뜻이고, 그때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전류 좋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했고, 기억, 트랜지스터 종류 뭐냐? 여러분 트랜지스터의 화살표가 이렇게 있네요. 바로 이제 PNP형이죠, 그죠? PNP형이 남았고, 니은 베이스 전류가 컬렉터 전류가 크냐? 아니에요. 전류 증폭률에 따라서 베이스 전류보다 컬렉터 전류가 훨씬 커요. 지금은 이제 몇 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는 컬렉터 전류가 더 크기 때문에 니은점 쓰면 안 된다라는 거. 디귿,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에는 역방향 전압이 걸려 있다. PNP형이야. 증폭작용이 일어나고 있어. 다 전류가 흘러. 그러면 이미터와 베이스는 순방향. 베이스와 컬렉터는 역방향.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 기억만 맞는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뭐 9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여러분도 다 잘 맞췄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10번 가겠습니다. 자, 10번. 요거는 선생님이 특별히 별 달아드릴게요. 미지의 저항. 항상 문제 해결 능력을 여러분에게 묻고 싶을 때 다 안 줘. 보통 우리가 이제 보물찾기 같은 거 하잖아요. 막 숨겨놔. 그 숨겨놓은 걸 막 애써 찾을 때는 좀 힘들어도 찾고 나면 되게 막 뿌듯하고 보람있고 막 즐겁고 재밌듯이 물리 문제도 대놓고 다 주는 문제는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주고, 자, 저항이, 같은 저항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다. 스위치를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 그때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 전체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P0다. 그럼 스위치를 닫으면 몇 P0가 되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위치를 열던 닫던 상관없이 그대로 있는 게 있어. 그게 뭐야? 바로 여기 있는 전지야, 전지. 결국에는 전지의 전압을 V라고 하자. 그러면 얘는 스위치를 닫던, 스위치를 열던 그대로 그냥 V구나. 그리고 지금 뭘 물어봤냐면 전력을 물어봤다. 전력은 P는 VI, I 제곱 R, R분의 V 제곱이에요. 이렇게. 그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전원장치에 V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V가 그대로 있는 요식 아니면 요식을 활용하면 되고, 여기 있는 식은 버리면 돼요. 셋 중에 하나 골라야 되니까. 그럼 둘 중에 어떤 거 고를까? 저항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식을 써야 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우리 연습이니까 식 3개 써놓고 하나씩 지워나가지만 나중에는 수능장에서는 저걸 딱 보는 순간 얘는 전원이 일정하기 때문에 전력을 구할 때 R분의 V 제곱을 쓰면 돼. 근데 여기 있는 V는 변하지 않는 값이야. 따라서 여기 있는 전력은 누가 결정해? 바로 합성저항이 결정하는 거야. 합성저항이 결정하는 거야. 그죠? 근데 지금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 얘가 P0래. 그럼 합성저항 R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P0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때 여러분, 저항 내에 똑같네. 여기 R, 여기 R, 여기 R, 여기 R이라고 하자. 라고 우리 여러분 이미 받은 교재 그 시험지 답지에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좋아요. 그렇게 써도 괜찮아. 그렇게 써도 괜찮고, 선생님은 또 다른 방법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건 이제 내가 문제를 어떻게 좀 많이 풀어봤느냐, 또 그걸 가지고 문제 속에 적용할 수 있느냐예요. 왜 선생님이 그걸 바꿔보려고 하냐면 R인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저항 R과 이 저항 두 개는 서로 병렬 연결이야. 맞죠? 요거 두 개는 직렬이야. 직렬이니까 합성하면 얼마입니까? 요거 2R이에요. 2R과 R이 병렬 연결된 거지. 병렬 연결됐을 때 얘의 합성은 2를 더해서 3, 2를 곱해서 2, 3분의 2R이고, 얘가 또 R이니까 요거랑 또 연결하면 그렇게 우리가 얻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분수가 나왔어. 문제를 딱 보고 스캔을 쓱 했더니
쓱 했더니 요거 두 개가 똑같은 저항인데 얘도 같은 저항인데 요거 두 개를 더한 것이 얘랑 병렬이네. 그러면 얘를 3R로 한번 써볼까? 아니면 얘를 3ohm이라고 해버릴까? 3ohm이라고? 그럼 얘가 3ohm이 되겠지? 얘도 3ohm이 되겠지? 얘도 3ohm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얼마? 6ohm이야. 6ohm과 6, 3 합성은 얼마? 외워야 한다고 그랬죠. 그죠? 2ohm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ohm하고 여기는 요게 없으니까 이렇게 이 3ohm과는 무슨 연결? 직렬 연결. 따라서 전체 합성정 얼마? 5ohm이 나오네요. 요게 바로 5분의 V제곱이 P0였다는 거죠. 어찌 보면 여러분 R로 했을 때 더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능력이 되고 실력이 되고 좀 더 많은 문제를 풀었을 때 요거 두 개 한 개 같은 저항인데 병렬로 연결되어 있네? 그러면 암산이 가능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암산으로 딱 5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회로도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자기의 능력껏 미지의 저항들의 값을 넣는 것들 연습을 해봐라 라고 해서 별 달아드렸고, 실제 수능이나 또는 학평 모의평가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다 주는 거 없어요. 우리가 임의로 R이라고 쓰던지 1ohm이라고 쓰던지 그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든단 말이지. 자, 이제 이번에는 스위치를 닫을 거야. 스위치를 닫아요. 스위치를 닫아요, 여러분. 스위치를 닫으면 이쪽은 그냥 병렬 맞죠? 병렬에서 2ohm 맞아요. 근데 이쪽에서 이렇게 전류가 오다가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쪽으로 갈 때는 저항이 있어. 여기는 저항이 없어. 그럼 이쪽으로는 안 가죠. 안 가. 그러면 회로는 이렇게 끝. 얘는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따라서 스위치를 닫았을 때는 전체 합성 저항이 얼마? 2ohm이지. 2ohm. 결국에는 우리 뭐 P 프라임 쓸까요? 스위치 닫았을 때 그럼 P'은 2분의 V 제곱이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하고의 관계를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여기다가 5를 써줘요. 이렇게. 그럼 얘가 됐죠, 그죠? 근데 없던 5가 생겼으니 여기서 싹싹 없어지게 만들고 이렇게 써주면 아까처럼 2분의 V 제곱이 된 거 알 수 있고, 얘는 2분의 5의 P0라는 값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정답 2분의 5 P0로 되어 있는 5번을 답으로 골라준다라는 겁니다. 한번 꼭 연습해 보시고 R 연습해 보고 지금처럼 3ohm짜리를 한번 다 넣어서 또 한번 연습해 보고 눈으로 한번 보시고 그렇게 훈련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10번 이 정도 하도록 하고 다음 11번 갈게요. 자, 11번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A 축전기랑 B 축전기가 여기 있는 전원장치에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서 전압이 일정한 그런 부분이고, 병렬인 경우에는 축전기는 합성 전기용량 구할 때 그냥 더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만약에 저게 뭐 직렬로 나온다면 역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급한사의 간격, 그 다음에 면적이 같은 평행판 축전기 A, B가 있는데 A에는 절반 위는 입실론 1, 아래는 입실론 2로 반반 채워놓고 B는 입실론 2만 전체 다 채워놓은 그런 경우예요. 자, 오른쪽에는 축전기에 충전된 전하량을 A, B 양단에 걸리는 전압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맨 먼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부터 건드려야지. 그래프가 지금 여기가 Q, 여기가 V예요. Q는 CV, 기울기가 전기용량인 거지. 따라서 전기용량 C는 A하고 B가 몇 대 몇? 2대 1이구나 라는 걸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뭐 엄청 쉬운 그런 부분이에요. 자, 또 여기 지금 A는 이렇게 입실론 1이 있고 이렇게 입실론 2가 있는데 이쪽에서는 입실론 1 D분의 S, 요 판의 면적이 S야. 요게 이렇게 쓸 수 있죠. 얘는요 입실론 2 D분의 S 이거죠. 그리고 그 둘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
합성된 A의 합성 전기용량은 입실론 1 플러스 입실론 2에다가 D분의 S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A 겁니다. 자, 이번엔 B예요. B 같은 경우에는 입실론 2로 유전체가 있고 그 다음에 D는 그대로 D인데 요 판이 SS, ES란 말이죠. 이렇게. 그죠? 따라서 얘하고 얘가 2대 2라고 써놨네. 2대 1이 되겠죠. 그죠? 결국에는 지금 여기 있는 D, S, D, S는 다 지울 수 있고 이쪽에 있는 입실론 1 플러스 입실론 2 대 입실론 2가 2대 1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2 입실론 2가 되고 넘어가면 입실론 1 플러스 입실론 2는 2 입실론 2 이렇게 쓸 수 있죠. 아, 여기가 2 입실론 2네요.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되고 여기는 4가 나와야 되네요. 그죠? 이렇게. 이제 넘어가면 3이니까 입실론 1 이퀄 3 입실론 2. 그러면 입실론 1 대 입실론 2는 얼마? 3대 1이라서 입실론 1이 3배 더 크다라는 걸 간단하게 구해낼 수 있죠. 이렇게 어려운 부분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와 회로만 잘 이용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 축전기의 전기용량은 A가 B의 2배냐? 맞고요. 니은 입실론 1 대 입실론 2는 2대 1이 아니라 3대 1이어야 하고 디귿 A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V일 때 A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EQV냐? 전기 에너지는 여러분 2분의 1 Q V이기 때문에 그냥 QV가 나와야지 거기 2가 써 있으면 안 되죠. 디귿 틀렸고 기억만 맞는 1번이 답이 된다라는 거. 자,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고 이 정도 설명하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12번이에요. 자, 12번 전류에 대한 자기장. 무한히 긴 직선도선 AB. 보통은 이제 이렇게 직선 전류에 대한 자기장 구할 때는 뭐 전류의 방향이나 아니면 전류의 색이나 이런 것들 주지 않는 게 일반적이죠. 왜냐하면 다 주지 않아. 다 주지 않고 너희들이 한번 찾아봐. 너희들이 한번 고민해봐 라는 건데 지금 A도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 B도 들어가는 방향의 전류. 이제 끝났죠, 뭐. 게다가 같은 거리 떨어진 요 Q점에서 A와 B에 의한 자기장의 합성 자기장 방향이 마이너스 Y 방향이고 크기는 B0다라고 나와 있어요. 뭐 이건 저도 너무 많이 줬어, 그죠? 실제 수능에서 이렇게 안 나오죠. 보면 이쪽에 있는 A에 의해서 또 이쪽에 있는 B에 의해서 지금 보면 A는 여러분 들어가는 방향이고 이렇게 시계 방향이니까 거기에 수직하게 이렇게 아마 A 거가 있을 거고요. 그죠? 그럼 B 거는요. B 거도 마찬가지로 시계 방향이니까 여기에 수직하게 이렇게 있을 거다라는 거. 이게 45도이기 때문에 1대 1대 루트 2. 근데 여기 루트 2 되는 곳에 B0가 있으니 여기는 루트 2분의 B0. 여기도 마찬가지. 루트 2분의 B0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나머지는 뭐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결국 물어보고 싶은 건 여기 P점에서 A와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냐. 이제 그걸 우리한테 좀 묻고 싶은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여기 있는 요게 쭉 정리됐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루트 2분의 B0를 가지고 우리가 자기장, 여기 있는 전류의 색이나 이런 것도 구할 수 있지. 일단은 떨어진 거리 같고, 그죠? A랑 B랑 Q점에 떨어진 거리 같고, 그 다음에 그 둘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진 합성 자기장 방향이 Y축에 날아가는 얘기는 1대 1대 루트이니까 얘랑 얘랑 같잖아. 자기장 세기가. 그 얘기는 A의 전류 세기와 B의 전류 세기가 같구나라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모두 다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루트 2분의 B0는 뭐 예를 들면 B거, 여기 B거로 합시다. 얘랑 아니면 얘도 괜찮고, 그럼 이게 ED 여긴 E 루트 ED, 그죠? 그러면 K에 떨어진 거리가 2 루트 2 D분의 전류색이 I라고 썼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루트 2 루트 2 지워지네? 그러면 B0가 얼마? B0는
K ED분의 I구나라는 걸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P에서는요. A에 의해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 B에 의해서 이렇게 있겠지. 서로 방향이 반대로 이 P점에서 작용할 겁니다. A에 의해서는 얼마? K D분의 I가 될 것이고 B에 대해서는 K ED의 D니까 3D분의 I네. 이렇게. 그럼 이들의 합성은 왼쪽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얼만큼? K의 3D분의 2I가 되는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걸 B제로로 표현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거랑 같이 연결해서 정리하면 되고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 식으로 이제 같이 이용해서 얘를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P점에서의 자기장 세기를 B, P라고 하면 여기 K, ED분의 I라고 먼저 써서 얘를 B제로로 만들 거니까 근데 숫자는 3분의 2가 결국엔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는 4가 돼야 되고 3이 되면 요식과 요식은 같은 값을 갖는 거 아닙니까? 대신에 이제 얘가 뭐예요? B제로죠. 결국 3분의 4 B제로라는 값을 너무나도 간단하게 얻어낼 수 있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12번도 이 정도 풀도록 하고요. 다음 13번 가겠습니다. 자, 13번 케플러 법칙이에요. 지금 보면 문제가 쭉 길어요. 항상 케플러 법칙은 문제가 길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림을 말로 쭉 설명해야 돼. 오류 없이. 여러분 이거 한번 그림만 보면서 우리 문제 읽지 말고 그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행성이 있어. 아마도 여기는 A라는 위성과 B라는 위성이 이 행성을 어떤 하나의 초점을 가지고 타원운동, 타원궤도로 돌고 있는 것 같아. 그죠? 그 다음 Q는 여기 있는 A의 가장 근일점이고 그 다음 P는요 A의 가장 먼 원일점이다. R은요 B의 근일점이고 이번에는 Q가 B의 원일점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림만 딱 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제 그걸 쭉 말로 설명하니까 이제 문제가 길어졌습니다. 자, 중요한 건 그림 바로 밑에 있는 조건이에요. 조건을 제시한단 말이지. 관계를. A라는 위성과 B라는 위성이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그들끼리의 관계가 있다. 그 관계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Q에서 B의 가속도의 크기는 P에서 A의 가속도 크기의 9배다. 여러분, 가속도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떨어진 거리 제곱의 반비례. 그죠? 얘가 9배라는 얘기는 여기 뭐 예를 들면 요거를 우리가 R이라고 한다면 얘는 얼마? 3R인 거지, 3R. 3배. 이렇게 쓸 수 있다. 그죠? 또 행성의 중심에서 Q까지의 거리는 행성의 중심으로부터 R까지 거리의 3배다. 요게 지금 R인데 그 R의 R이 여기의 3배니까 여기는 얼마예요? 3분의 R이 되겠죠. 그죠? 근데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저렇게 분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난 분수 싫어. 어차피 몇 배니까 얘가 제일 작죠. 그걸 R로 쓰는 거죠. 그럼 여기가 얼마? 3R이지 뭐.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 얼마? 전체가 여기에 3배, 9R인데 여기가 이미 R이니까 여기까지는 8R이 된다. 이렇게 써주면 훨씬 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분수로 되어 있는 걸 이런 식으로 바꾸는 이런 것도 뭐 하나의 스킬이면 스킬, 또 문제를 많이 풀었던 어떤 노하우, 경험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숫자보다 아래에 있는 이렇게 분수가 아닌 이 숫자로 해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이에요. A의 운동 에너지는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냐? A는 원일점이니까 제일 작지. 속력이 제일 느리니까. 다음 뒤은 행성의 중심으로부터 P까지의 거리는 그죠? 9R. 9R은 행성의 중심으로부터 Q까지의 거리의 3배다. 그죠? 3R, 9R. 요건 지금 쪼갰기 때문에 8R, R이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9R이니까 3배다. 맞았고. 이건 공전주기는 긴 반지름이 필요하고 그 긴 반지름 때문에
여기는 이 분수보다는 분수가 아닌 걸로 우리가 표현한 거 아닙니까? 자, 긴 반지름 봅시다. 긴 반지름은 먼저 A 거. A는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전체 다 하면 9R, 12R. 그러니까 6R이지. 긴 반지름. B 거는 4R이니까 2R이지. 긴 반지름이 A가 3배 커요. 그 공전 주기는요. 공전 주기는 이렇게 해서 긴 반지름의 3배니까. 그지? 여기가 지금 3이 들어가면 3의 3승인데 거기에 루트가 씌워지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3 루트 3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과 디귿 맞았고요. 정답 4번 확인할 수 있고 이 정도 마치고 1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4번 일과 에너지 문제고요. 일과 에너지 3점 배점이지만 너무나도 쉬운 문제예요. 정말 선생님 이 문제를 풀 때 눈으로 이렇게 풀었더니 다 풀리더라고. 일과 에너지 문제는 여러분 수능에서도 경험했고 또 지난 6월 모평에서도 경험해봤겠지만 아주 어려운 만만치 않은 문제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쉽게 문제를 낸 거니까 그렇게 푼 것대로 접어두고 또 좀 난도 높은 그런 문제들을 많이 연습 좀 해두시고요. 자, A를 V의 속력으로 왔어. 그 다음에 ES 떨어진 거리에 B의 EV로 갔어. 그런데 여기서 C를 가는데 같은 빗면 위에 있는 C를 지난 다음 빗면 위에 있는 D를 갈 때 V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B하고 C가 높이가 똑같대요. 똑같대요. 여기도 EV지 뭐. 이렇게 그렇게 쓸 수 있다. 자, 기억. 물체가 A부터 B까지 운동하는 동안 중력이 물체한 일은 당연히 중력이 물체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죠.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니까 2분의 1. 그다음에 질량은 m이라 했으니까 m. 나중 거 4v 제곱. 처음 거 v 제곱 해주면 2분의 3 mv 제곱. 이렇게 해주면 기억 맞는 내용이고. 니은 물체가 A부터 B까지 운동하는 동안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 C에서 D까지 갈 때 증가한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같냐? 당연하죠. 크기가 여기는 지금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큼이 운동 에너지로 변화된 것이고 여기는 줄어든 운동 에너지만큼이 그죠? 줄어든 운동 에너지만큼이 증가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니까 이 값과 이 값은 같은 값이잖아. 왜? V, EV, EV, V니까. 그렇게 해서 일과 운동 에너지의 관계를 여러분 잘 이해해두면 니은은 식도 없이도 금방 풀어낼 수 있습니다. 디귿, 물체의 작용은 R자임의 크기는 A, B 사이에서가 C와 D 사이에서의 2배냐라고 했는데 A, B나 B, C는 운동 에너지 변화는 같죠. 따라서 R자임이 해준 1도 같지? 그런데 그 일이 W는 FS지. 그런데 F랑 요게 같으니까 F랑 S는 서로 반비례. 여기보다 얘가 2배 커요. 그죠? 그러면 힘은 2분의 1 작아야죠. 거기는 지금 2배다라고 했으니까 안 돼요. 2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디귿 틀렸고 기억 니은 맞는 3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자, 매우 시시하게 문제가 끝났습니다. 다음 15번 가겠습니다. 자, 15번 줄의 실험 문제예요. 일과 열의 관계에 대한 실험이다. 액체는 1kg, 물은 이제 1kg. 액체군요. 물이 아니라 1kg 액체를 넣었다. 그 다음에 추를 연결했다. 추를 가만히 놨다. 서서히 낙하시키면 온도가 올라갈 것이다. 그때 그 변화를 3가지 실험을 했다. 3번 실험했다. G값은 10으로 해라 라고 얘기했고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억. 액체 비열 얼마냐? 여러분 액체의 비열을 구하려면 비열이 들어있는 식 Q는 CM 델타 T. 그죠? 그 부분을 이용하면 되죠. 근데 그 열을 준 건 여기 있는 추의 낙하한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고 그것은 바로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 따라서 M. 질량이 10이야. M. 그다음에 G. H. 낙하거리가 0.5죠. 0.5m. 가. C. M. 그 M은 여기 있는 액체의 질량이니까 1kg. 델타 T 0.1도씨 이렇게 쓴다라는 거. 특히나
지금처럼 줄의 실험 과정이 나올 때에는 쌤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짓을 합니다. 뭐 항상 이렇게 단위를 꼬박꼬박 쓰는 연습을 할 것. 칼로리, 킬로칼로리, 줄, 킬로줄, 그램, 킬로그램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이 줄의 실험 문제를 풀 때는 단위를 꼬박꼬박 써라. 지금 이 문제는 그렇게 쓰지 않아도 될 만큼 킬로그램과 뭐 다 미터와 이런 것들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는 꼭 미터로 바꿔주고 킬로그램 바꿔주고 그죠?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둬야 한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얘가 지금 뉴턴이에요. 뉴턴 미터잖아요. 그죠? 요게 바로 줄입니다. 줄. 따라서 저기 있는 거 우리 계산해주면 얘가 50 나오죠. 이게 50 줄이야. 왼쪽에 있는 게 는. 그 다음에 C 1kg 0.1도씨니까 여기에 1kg 곱하기 0.1도씨 이렇게. 그럼 요거 값이 얼마 나옵니까? 500 줄 퍼 킬로그램 도씨가 나온다. 이렇게 써줘야죠. 근데 거기 지금 보면 액체의 비열이 50이라 했어. 500인데. 그죠? 기억 틀렸고. 다음 니은 H 요거야. H가 0.5보다 크냐라는 거죠. 0.5보다 크냐. 여러분 추의 질량을 더 큰 걸로 했어. 추의 질량을 더 큰 걸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온도 변화가 같다는 얘기는 낙하한 거리는 0.5보다 어때요? 작을 수밖에 없다. 그죠? 0.5보다 작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질량이 큰 걸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도 변화가 같잖아요. 그죠? 따라서 H는 0.5보다 크다가 아니라 0.5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서 니은 틀렸고. 디귿. T는 얼마냐? T는 10은 똑같이 10이야. 그죠? 근데 낙하거리를 더 많이 했네. 낙하거리를 많이 하면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그때 감소하는 역학적 에너지가 더 많기 때문에 온도 변화를 어떻게 해요? 더 크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0.1보다 얼마인지 모르지만 더 커진다라는 거. 그래서 T가 0.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 디귿만 정답이 된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15번도 썩 어렵지 않은 무난한 문제였고요. 다음 16번 가겠습니다. 자, 16번. 그래요. 이 정도 되면 진짜 이제 개념을 아주 중요한 요소에 집어넣는 좋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기하학적인 해석들을 묻는 전자기유도에서 축을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사각도선이 빙글빙글 돌아요. 여러분 이렇게 저 사각도선이 빙글빙글 도는 걸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건 어렵지 않아. 그지? 자, 선생님이 여기 딱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사각도선을 가져왔거든. 딱 이렇게. 근데 지금 이쪽 끝이 회전축에 닿아 있어. 이게 돈단 말이야. 이게 돈단 말이야. 그죠? 이런 걸 상상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얘가 돌다 보면 자기장 속에서 사각도선의 영역이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에는 시간대별로 이 사각도선의 영역이 달라지는 걸 가지고 유도전류의 방향이나 색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묻는 거 아닙니까? 정말 좋은 개념이 있는 문제예요. 게다가 이제 이 오른쪽 그림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보니까 뭐야 이거? 이런 느낌 들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앞에서 본 모습, 앞에서. 이거는 위에서 본 모습이야. 위에서 봤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위에서 오면 자기장이 여기서 N, S 이렇게 가는 거지. 그죠?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 여러분이 보는 건 뒤통수입니다. 이 앞쪽에서 이렇게 앞에서 보면 얘를 이렇게 보는 거지. 이렇게 해서 위에서 이렇게 보는 거지. 얘를 볼 때는 이렇게 봤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죠? 그럼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그러니까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을 준 이유는 왼쪽에서는 회전축을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모가 보이게끔 우리한테 생각하게 하고 싶은 거고, 오른쪽처럼 준 거는 회전축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선으로 돌 거 아니야. 선으로. 이렇게. 그죠? 두 가지를 머릿속으로 기하학적으로 잘 한번 생각해 봐라라는 아주 복잡한 상황에 개념이 들어있는 아주 훌륭한 문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는 L이고요.
요게 2분의 1, 요것도 2분의 1이네. 이때 시작하는 요 시간이 t 이퀄 0이고 한 바퀴 도는 주기는 라지 t다 라고 했어요. 자,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여러분,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얘가 여기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돌 때는 이렇게, 이게 이제 4분의 t 되겠지? 이렇게. 그럼 얘는 4분의 2t 되겠지? 4분의 2t는 2분의 t겠네? 또 얘가 이렇게 되면 4분의 3t 되겠지? 다시 원위치 돌아오면 t가 되겠죠. 처음에 0부터 시작해서 4분의 t, 4분의 2t, 4분의 3t, 4분의 4t. 그죠?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뭐 4분의 t인 순간을 지날 때 A, B 사이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4분의 t는 왼쪽 그림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되는 순간이에요. 잘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이죠. 그죠?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자, 여러분, 들어가는 자기장이에요. 얘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점점 어때요? 면적이, 여러분 보이는 면적이 좁아지죠. 면적이 좀 좁아지면 들어가는 자기장이 좁아지기 때문에, 자, 오른손 엄지로, 야, 왜 줄어들어? 내가 도와줄게. 그죠? 도와줄게 하면서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때 여러분, 여기가 바로 B예요. 그래서 B에서 A 쪽으로 전류가 흘러요. 그죠? B에서 A 쪽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를 탁 넘어가는 순간에는 지금 B는 여기가 B야. 선생님 손 있는 데가 여기가 B야. 여기가 B고 여기가 A예요.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에는 오히려 면적이 넓어지죠. 지금 면적이 넓어지는 게 보이죠? 면적이 증가하면 여기 있는 사각도선은 면적이 증가하는 걸 싫어해서 이 방향으로 전류 흘러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시계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류 흘러서 B에서 A로 똑같이 갑니다. 따라서 여기 4분의 t 위치를 지나가기 직전에도 B에서 A로 전류가 흘렀고 4분의 t를 넘어가는 순간에도 B에서 A로 흘렀기 때문에 기억, 전류 방향 어때요? 같다라고 풀어야 합니다. 지금은 선생님 같은 경우 요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알지만 여러분은 이 그림 하나만 가지고 머릿속에서 그런 기하학적인 어떤 사각도선의 운동을 통해서 저 전류의 방향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도 이런 어려운 문제를 좀 풀어놔야 나중에 전자유도에 나오는 조금 복잡한 문제들도 조금 워밍업이 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꼭 한번 손을 이용해서 전류 방향 찾아보기 바라고요. 따라서 기억, 바뀐다 아니에요. 같다라고 해야 하고, 니은 t 이퀄 2분의 t일 때 P의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최대냐라고 했는데 지금 t 이퀄 2분의 t는 요걸로 보면 좀 더 쉽겠네. 여기에요, 여기. 그죠? 아무래도 이렇게 되어 있는 때는 자기장이 0. 사각도선 지나가는 자기장 0. 이렇게 있으면 요만큼만 지나갈 것이고 얘가 이렇게 되면 가장 많은 자기장이 지나갈 거 아닙니까? 따라서 니은은 맞는 말이죠. 뻔한 얘기고. 자, 디귿. 요게 좀 어려웠죠. 그죠? t 이퀄 8분의 t일 때 P에 흐르는 전류가 0이냐라고 얘기했는데, 자, 지금 이쪽에 있는 이 그림에서 여러분, 자, 요렇게 그림이 있어요. 코일이 있어요. 얘가 요만큼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 요만큼 이렇게 돌았어. 그러면 이 사각도선을 지나가는 자기장의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자기장 변화는 없죠. 언제까지? 자, 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다가 코일의 끝부분이 이 자기장 영역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여기나 자기장이 요만큼 들어가는 양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달라. 여기부터는 점점 자기장이 줄어들잖아.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똑같더라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영향을 주는 여기는 또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는 어떻게 되겠냐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얘가 지금 여기가 2분의 1이에요. 그죠?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2분의 1이고 요 길이는 L이야. 그지? 그럼 요게 절반이네. 절반. 그게 절반 되려면 요 각이 몇 도입니까? 요게 바로 60도더라라는 얘기예요. 60도. 근데 60도랑 시간하고 관계가 매칭이 안 되네. 따라서 전체 몇 도? 90도. 요게 90도죠? 90도일 때 요 각이 90도일 때 시간은 0에서부터 4분의 t만큼 같다면 비례식 60도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x 이렇게 풀 수 있다. 따라서 x는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6분의 t가 나온다. 따라서 요때 째깍째깍해서 6분의 t 전까지는 6분의 t, 여기가 6분의 t니까요. 6분의 t 전까지는 자기장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장 변화가 없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근데 지금 문제 디귿에서는 얼마? 8분의 t야. 8분의 t면 당연히 6분의 t 오기 전이지. 여기는 자기장 변화가 없으니 전류도 흐르지 않는구나라는 거. 상당히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고차원적으로 문제를 묻고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 잘 건졌죠. 이번 모의고사를 통해서 한번 꼭 연습해 보시고 문제 풀다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선생님은 그 수강후기 게시판에서 선생님과 같이 또 얘기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고 이렇게 16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17번 가죠. 자, 17번. 전체 길이가 7L인 금속 막대가 있는데 그 막대를 4L, 2L, L로 자른 A, B, C가 있더라. 그 중에 회로가 있는데 PQR에 A, B, C를 무작위로 막 집어넣었을 때 이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가 최대값일 때 I maximum, 라지 M 최대값. 그 다음에 최소값일 때 minimum, I small m 이렇게 썼고 그들의 비를 구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전류계는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예요. 따라서 합성저항 구하면 되지. 그러면 전류 I는 R분의 V. 근데 뭐 V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이 V는 그대로 써 있겠지. 따라서 여기도 R분의 V 집어넣으면 되죠. 결국에는 이 R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맨 먼저 첫 번째부터 해봅시다. 종류는 4L, 2L, L이니까 그래 너 4R 해. 너는 2R 해. 너는 R 해. 하고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4R을 여기다 놓고요. 2R 여기다 놓고요. 여기다 R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하면 얼마입니까? 합성하면 두 개 더해요. 6분의 곱해요. 8이에요. 나누면 3분의 4R이고 얘하고 그냥 더하면 되지. 그럼 얼마? 3분의 7R이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때는 이건 합성저항이야. 그때 전류 1번 일대의 전류는 7R분의 3V. 이걸 V라고 쓸 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얘를 4R 그대로 두고 얘를 R로 쓰고 얘를 2R 쓰는 거지. 요거 두 개 바꾸는 거죠. 그럼 요렇게 하면 얼마? 더하기 분의 곱하기 요거하고 더하기 하면 되죠. 그럼 5분의 14. 5분의 14R. 이게 이제 합성 저항이야. 따라서 그때 전류를 I2라고 하면 14R 분의 5V가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하면 되지. 마지막 한 번 더. 세 번째 과정. 이번에는 여기를 4R로 쓰고 얘가 2R, 여기가 R이 되는 거지. 이렇게. 더하고 곱하고 합성 저항이에요. 얘랑 더하면 되죠. 그럼 직렬 연결이니까. 그럼 얼마? 전체 3분의 3, 4, 12에 14R이니까 얘가 I3 14R분의 3V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면 누가 제일 큽니까? 전류가 제일 센 거. 얘가 제일 세네? 그지?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그 다음에 제일 약한 거. 요게 제일 약하네? 그죠? 여기다 집어넣고 그들의 비를 구하면 우리가 값
얼마를? 2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림에 저기 있는 저 저항을 3번을 넣어서 우리가 전류값을 구한 다음에 그들의 관계를 얻는 거라서 물론 이제 그 하나를 하고 또 똑같은 방법 2번째, 또 3번째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방법의 계산을 3번 하는 거니까 실수하지 않게 그리고 정확하게 빠르게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분수 계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유념하면서 정리해주면 되고 그런 식으로 해주면 정답 3번 되는 거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게 잘 풀 수 있겠죠, 그죠? 자, 다음 18번 가겠습니다. 자, 18번 3단원에 나오는 유일한 문제군요. 자, 이중슬릿 관련된 문제입니다. 단색광 레이저 발생 장치, 이중슬릿 스크린. 그다음에 이중슬릿 통과한 다음에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 이렇게 해줬고 레이저 색깔, 슬릿 간격, 뭐 밝은 무늬 사이 거리 이렇게 줬어요. 실험에 대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기억부터 갑시다. X가 6.0보다 크냐라고 돼 있어요. 지금 보면 슬릿 간격 같아. 그 다음에 빨강, 초록. 파장이 다르네. 얘는 길고 짧고. 파장을 줄였어요. 그때 요 밝은 무늬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되냐. 공식 쓰면 되지 뭐. 람다는 L분의 D 델타 X. 그죠? 그 중에 고정된 거, 뭐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 지웁시다. L 지워도 되죠. 그죠? 그 다음에 D도 같으니까 D도 지우고. 따라서 람다와 델타 X는 서로 비례 관계다. 근데 빨강에서 초록으로 갈 때 파장이 감소했으니 델타 X도 줄어야 한다. 결국 기억, X가 6.0보다 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아야 한다. 라고 해서 기억은 틀린 내용이 된다. 너무나도 쉬운 문제. 하지만 이 공식을 활용하는 거 수능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잘 좀 봐두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D. 요 D는 0.11보다 작냐라는 거죠. 여기도 보면 지금 이렇게 초록, 파랑 있고, 그 다음에 0.11, D, 그 다음에 6.0. 요 6.0이 있네. 이렇게, 그죠? 그러면 6.0, 6.0이 있으니까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되겠네. 이때 한 번 더 쓰면 되지. 람다는 L분의 D 델타 X에서. 자, 고정되는 거 누구? 요거 같으니까 생각 안 해도 되고, L도 같으니까 생각 안 해도 되고, 지금은 파장이 빨강에서 파랑으로 줄어들었으니까 D 값도 감소해야 되고 0.11보다 작은 값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니은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라는 거죠. 충분히 뭐 해결할 수 있고. 다음 디귿. 파장은 동그라미 기억 색깔 레이저가 빨간색 레이저보다 기냐라고 했는데, 자, 거기에도 또 한 번 똑같은 식이 기억, 니은, 디귿 3번 다 그렇게 적용이 되네요. 여러분,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의 파장 이렇게 람다 빨강이라고 할게요. 걔는 L이죠? L분의 그 다음에 0.11 곱하기 요거 6 이렇게 씁시다. 얘가 0.66 이렇게 되죠. 여기 동그라미 기억은 람다 동그라미 기억이라고 쓰고 걔는 L분의 0.08 곱하기 5.4예요. 옆에 보면 이제 산수 문제죠. 그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0.432가 나오고 얘가 더 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기억이 빨간색의 파장보다 길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빨간색의 파장이 더 길다라는 거. 이렇게 복잡한 그런 소수점의 계산이지만 작년 수능 여러분 문제 보시면 파장 구하는 걸로 그렇게 소수점 계산, 특히 막 10에 몇 승, 마이너스 몇 승 되는 그런 지수의 계산까지도 물어보잖아요. 진짜 수능에서도 이런 문제들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신속하고 정확하게 풀어내서 위에 있는 숫자와 비교하는 그런 단계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니은만 맞았고요. 정답 2번인 거 알 수 있고 다음 1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9번. 딱 그림 보면 A 코일 있고 B 코일 있죠. A와 B라는 코일 2개가 나왔고 그 2개 코일이 어떤 철심에 같이 연결돼 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상호유도 문제죠. 상호유도는 엄밀히 말하면 전자기 유도 현상이에요.
전자유도 현상에서 상호유도를 뭐랄까 좀 더 결합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그 특히나 여기에 있는 이 상호유도에서는 오른쪽에 전류와 시간의 그래프가 중요한데 특이하게도 이 문제에서는 전류 시간 그래프가 누구 거냐면 B 거가 바로 얘예요. B 거가 얘예요. 보통은 이제 1차 코일에 전원장치가 있는 1차 코일의 전류의 변화, 시간에 대한 변화를 가지고 2차 코일에 있는 전류 값을 구하는 게 문제인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B 코일을 2차 코일이죠. 2차 코일의 전류 시간 그래프를 주고 그러면 여기 있는 A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찾아봐라 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 P에도 화살표가 있고 Q에도 화살표가 있죠. 그죠? 이렇게 이 방향으로 흐를 때를 플러스 방향으로 한다. 플러스 방향으로 한다. 라고 이제 문제 제시를 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B의 전류 그림이에요. 근데 지금 0을 기준으로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플러스네, 플러스. 물론 값은 I0지만. 자, 시작하자마자 I0라는 얘기는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다는 뜻이야.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는 얘기고 엄지가 이렇게 있죠. 왜? A가 자기장의 변화를 이렇게 줘서 야, 싫어. 오지마. 변하는 거 싫어.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이렇게 흐른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이렇게 B가 변화를 방해했다는 얘기는 A가 이렇게 자기장이 생겼다는 뜻이야. 맞지? 이렇게 생겼고 그때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흐르면 문제 제시한 이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P의 전류가 흐른다는 뜻이에요. 반대 방향이면 어디? 마이너스에 가 있어야지. 마이너스에. 그래서 우리 선택지를 보면 이거 안 되죠. 플러스예요. 1번 틀렸어요. 이거 안 되죠. 플러스예요. 틀렸어요. 이거 안 되죠. 플러스 틀렸어요. 이거랑 이거랑 둘 중에 하나야. 2번하고 5번하고.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이 시작할 때 처음부터 B의 전류가 최대값을 흘렀다는 얘기는 V2는 마이너스 M 델타 T분의 델타 I1에서 1차 코일의 전류의 시간에 대한 B가 2차 코일의 유도 기전력을 만들고 그것이 전류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여기에 최대값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있다는 뜻이야. 기울기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1차 코일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울기가 0이 되면 전류값은 없어요. 2차 코일에서. 여기처럼 기울기가 있었기 때문에 전류가 2차 코일에 있던 거죠.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상호유도 관련된 내용으로 문제가 나왔고 선생님 설명드렸던 내용들 하나씩 손 이용해서 전류 방향도 찾아보시고 공식 이용해서 그래프 해석하는 방법까지 잘 한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가겠습니다. 역학적 평형 문제치고는 너무나도 시시하게 문제가 나와서 좀 연습할 기회가 한번 줄어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지금 보면 3M짜리 물체를 이렇게 실로 연결해서 막대 끝에 연결했고 이때 이로는 각이 30도, 막대는 질량이 2M, 길이는 L, 그 위에 스몰 m인 물체를 놨어요. 받침대로 받치고 있는데 그때 여기 있는 이 물체를 X가 커지게 점점 왼쪽으로 가다가 보면 이 막대가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 X를 구해라 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몇 L만큼 움직이면 되느냐. 여러분 항상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값이라는 거. 그때 여기 있는 M이 이쪽으로 만약 오른쪽으로 이렇게 간다 할게요. 오른쪽으로 가면 이 M이 얘를 누르겠지. 그지? 누르겠지. 누르면 얘를 꾹 누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M이 스몰 M이 왼쪽으로 가. 근데 이 줄은 얘가 당기고 있어. 이렇게 당기고 있어. 얘가 당기고 있어. 근데 여기는 M이 점점 왼쪽으로 가면 얘가 어떻게 될까? 턱 들리겠죠. 턱 들리는 순간 수평이 깨지는 거 아니야. 턱 들리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받침대로부터 받는 힘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받침대 위에 막대를 놓으면 받침대가 막대를 떠받치는 힘이 막대에 작용할 텐데 지금 이 경우에 M이 X로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값이 되는 그 순간에 여기 있는 받침대가 떠받치는 힘이 0이기 때문에
받침대는 없는 걸로 취급한다 라는 거죠. 자, 이때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아요. 질량이 EM인 물체는 EMG의 힘으로 무게중심이 있을 것이고, 위에 있는 스몰 m은 막대를 mg로 누를 것이고, 그죠? 여기 있는 줄이 이렇게 30도로 작용합니다. 그 힘은 3mg니까 이게 바로 3mg지.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힘은 이렇게 삐딱한 힘이 아니지. 이렇게 수직한, 그죠? 토크는 이렇게 수직한 힘만 필요하니까. 따라서 3mg의 사인 30도 2분의 3mg고, 걔가 바로 막대에 작용하는 진짜 수직한 힘이니까 이건 싹 지우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그죠? 그리고 정작 중요한 건 팔의 길이. 여기까지 2분의 L. 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는 전체가 L인데 거기서 X만큼 빼줘야 되니까 L-X.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L, 그죠? 그래서 힘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오면 그 세 개까지의 팔의 길이, 팔의 길이, 팔의 길이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면 되죠.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라서 뭐 평이하게 여러분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회전축이니까요. 이거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니까 시계 방향 2개 돌림힘과 반시계 방향 돌림힘 하나를 이제 평형 놓으면 되겠죠. 자, 요거부터 시작할게요. EMG 곱하기 2분의 L 플러스 요거 L-X의 mg는 요거 2분의 3 mg의 L. 따라서 mg 다 지우고 mg 지우고 왼쪽에는 L만 남고 여기 L-X 여기는 2분의 3L. 그럼 X는 요게 2L이니까 2분의 4 그럼 2분의 L 이렇게 해서 2분의 L이라고 되어 있는 3번을 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7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썩 많이 어려운 문제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문제를 풀어가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어떤 요소들, 또 어떤 개념들,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만 좀 복습해 주시도록 하고요. 남아있는 9월 모평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건 전 범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전 범위까지 한 번 보고 모평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2번, 3번 이렇게 자꾸 횟수를 반복할 수 있게끔 좀 시간을 늘려가면서 학습해 주시고 이제 9월 모의고사 모평 해설에서 다시 만나면서 아, 이번 시험 잘 봤다라고 이제 진짜 잘 봤다고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고요. 이제 9월 모평 해설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